516페이지 공법상 계약할 차례인데, 공법상 계약은 1편의 그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그 사례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가는 거는 판례가 일찍부터 당사자 소송을 인정해 오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인정되는 그 사례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 계약이랑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법계약이 아니라 공법계약이니까 공법적이가 발생할 목적으로 한다는 거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비권력적, 쌍방적 공법행위니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체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다. 뭐 특별히 읽을 건 없죠. 그 다음에 어쨌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또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데, 이게 공법상 계약의 근거 법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 전부를 다루는 거지 공법계약만 규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거는 무효다. 처분이 아닌 거는 무효밖에 없다 했죠. 그 다음에 공법계약과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인데, 이건 1편에서 봤죠. 그래서 두 번째 째 보면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음 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료뿐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아닌지, 이거 1편에도 봤죠? 법령에 근거한 건 처분이고 그렇지 않은 건 사법관계라 그랬죠. 세 번째 줄 보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데, 다음 줄 보면 그럼에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이거 처분에 관한 그 판단 표시 많이 봤죠. 조치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내지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이제 분류가 나오죠. 협의체 등 학술 판례가 달라요. 그래서 논거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협의체 등이 사법관계면 그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한수 통보도 법적 성질을 일치시키는 게 판례의 논리라 그랬죠. 당연히 얘도 사법상 이행 청구에 해당하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 관계 설정 합의, 이건 1107의 당사자 소송의 그 사례 일부 또 연결되죠. 1107. 1107에 보면 그 중간에 공법상 계약 있죠. 518하고 연결하는데요.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한데, 자, 이게 계약직이라고 했죠. 계약직인데 옛날에는 이게 전문직이라고 했죠. 그 대공전술연구소 소장, 공산주의 전술연구소 소장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난해하고 체계적이거든요. 예술단원, 무용단원이죠. 합창단원이죠. 똑같죠. 그 다음에 국방일보 반해책임자 국방홍보원장, 이 피바다 사건, 이거 사실관계 해놨죠. 이거 좀 이따 또 다시 볼 건데, 보충자를 보면은 4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그 국방일보는 자체 취재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연합뉴스 같은 다른 그 신문을 갖다가 인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인용부를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용부는 저런 평가가 있다 인용한 건데, 이거 빠뜨리니까 마치 국방일보 스스로의 판단인 것처럼, 여기가 뭐 김주석이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을 구현한 완벽한 병작, 엄청난 호평을 썼죠. 근데 이제 이게 감사관실, 기무사란 거고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서 종결되는 거로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강창성이라는 이게 기무사령관 출신의 그 12.12 쿠데타 세력이거든요. 이 군사 반란
수계 이 병신 새끼가 민주주의를 말살한 놈이 그 똥마른 놈이 뭐 한다는 격으로 이 미치광이가 이 사상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가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국방일부 편집 제목 선정은 과장 정결사항이에요. 과장이면 사무관 보직이네. 부장이 국방홍보원의 부장이 서기관급이니까. 그 다음에 뭐 최우수 등도 탁월로 평가되고. 그런데 자기 그 권한을 넘긴 전결사항인데 이걸 잘랐어요.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건데 결국은 국회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닌가.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의사가 전문직이라는 걸 모를 사람 없죠. 일반직 공무원이 뭐 의료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적인 거죠. 그 다음 특성인데 적합성인데 법률로 인한 전형에 다정되죠. 그래서 아까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거는 무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승수사법관계와 달리 그 대등한 당사자성이 조금 완화된다는 거죠. 법규에 근거해서 행정청만이 보다 많은 형성의 자를 가질 수 있다. 제목 정도로 정리가 되고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관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인데 세 번째 쪽 보면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의 취지를 몰각한 결과들일 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무효가 된다. 그 무효가 되는 걸 너무 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는 행정행위하고 똑같죠. 연안부도 사건인데 계약 당사자가 연안 화물부도 축조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 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조사 용역 계약의 계속적 성격,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공익성을 저해함으로써 계약관계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조사 용역 계약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는 사례. 이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례적 거래하고는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는 이건 특수한 사안이에요.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절차 형식이라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같이 보아야 되는 건 안다. 처분하고는 다르다. 근데 처분하고 유사한 게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사정명령인데 계속적 계약 좀 전에도 봤고 여기 이제 피바다 사건 또 나오죠.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다음 주 보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양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이래서 국방홍보원장 피바다 사건 이거 신뢰관계 파괴됐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 나왔죠. 그 다음에 부정사례인데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지출한 게 142만 원 정도 그 정도에 해임된 거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봤던 거고 뭐 굉장히 복잡한 그건데 이거는 최신 판례긴 한데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그 사법계약과 관련된 논점들이라 이거는 그냥 뭐 쌍무계약 이런 거 다 민법 채권 총론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면 되고 이거 나중에 개정할 때는 이 판례 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해도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는 처분이 아닌 건 무효사유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뭐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한 건데 그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쟁송 절차는 통상 판례가 다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요지를 음미할 건
두 번째 거,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 시에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항고소송의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당사자 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소송에는 그 확인의 이익을 여전히 요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비교를 해보면, 자, 1096에 있어요. 1096. 그 원고 적격에 523. 그래가지고 이게 판례가 이제 이걸 바꿨다 했죠. 항고소송은 그 취소소송과 똑같이 법률상 보호 이것만 있으면 되지 별도의 확인액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밑에 판례거든요. 그때 다시 음미하기로 하고 1096. 어쨌든 당사자 소송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거는 여기서 숙지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게 배경이고, 따라서 그 해지 의사의 표시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관계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이게 즉시 확정의 이익, 확인의 이익, 이런 말들을 익혀놓으면 돼요.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법령상 아무런 제약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이거는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 사유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상 이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랑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 가면 계약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전후에 관련된 다른 행정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대상인지 잘 봐야 돼요. 자, 실시협약 대상자 지정행위는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전 행위는 협상 대상자 지정행위, 얘는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이거 행정처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에 관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이게 처분이 아닌데 징계처분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결론을 이건 외워둬야 돼. 논거가 뭐 별 없거든요. 그 다음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내용은 무효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보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음에도 용어만 다른 거죠. 일반직 같은 건 감봉이라고 하는데 계약직은 보수 삭감이라고 하는 거고, 징계처분에 있어와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등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소청 등의 구제 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 채 감사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징계 가능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징계 절차를 의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이거에 따르면 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이죠. 행정사법은 뭐 진짜 단조롭죠. 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징수권, 이거는 공법관계죠. 사법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 무단점유,
불법, 이건 공법관계, 권력관계라고 그랬죠. 조세채권도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죠. 그래서 사법상 계약에 의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전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고. 전화가입계약, 이거 어쨌든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국고자금, 이것도 뭐 1편의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 사례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 말로 하면 사법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도 쭉 직전에 본 거네. 중복된 거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 이건 사실관계가 안 나왔었나?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에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이 갑회사의 책임 있는 사업 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환할 걸 통보한 사안인데 협약의 해지, 환수 통보, 이거 다른 사안에서도 봤던 거죠. 이 협약이 사법관계니까 환수 통보도 사법관계다. 이게 뭐 기존 입장의 제약인죠. 사실행위도 단적으로 봐야 사례 정도가 출제되는 건데 권력적 사실행위 인정되죠. 비권력적인 건 부정되죠. 여기 이제 일반론인데 세 번째 줄 행정권 내부에서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사실행위로서 통지 통보인데 이거 388에서 인용했죠. 인사발령, 정년퇴직 이거 임용결격제에 대한 거 무효인데 취소한 건 무효인을 확인하는 통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훈격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한 거.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계획이 없다고 한 거지 얘 법적 권리를 뭐 침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단순한 사실상 통지에 불과한 거. 청원에 대한 심사 처리 결과 통지인데 저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내역하고 선납하라는 취지에 이거 미리 내라는 거, 이거 단순한 거예요.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납 안 하면 공사 안 해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안내자 나오는 건 다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시료, 이것도 그 사실상 등록에 불과하다. 85에서 인정했죠. 그러려면 뭐하러 등록을 받아주는가 모르겠네. 이건 해석이 되는 게 형성적 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거를 취소하는 거는 아무 법적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소멸되어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뭐 돈 미리 선납하지 않으면 증명서 발급 안 한다. 이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죠. 그 다음에 그 개별 공시지가 조정 신청에 대한 정정 불가 결정 통지인데 이거는 직권발동 촉구, 이건 사립사에서 봤죠. 1차만 처분이고 2, 3차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유형화된 거고. 그 다음에 안내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일부 금액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됐다. 이거에 의해서 정지가 된 게 아니라 법률의 효력 발생으로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소득 귀속자에 대한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닌데 법인에 대한 건 이거는 처분이에요. 이걸 잘 나눠봐야 돼, 이거는. 성업공사 공매 재공매 통지. 이것도 사실상 통지로 받고, 민원처리법에 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결정. 요건데 요 판례는 여기다는 안 해놨을 거예요. 저 이의신청의 배경지식이 어, 879에 있어요. 저거는. 어, 879에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민원사무 처리가 이게 528에 요지를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내자 나오는 건 뭐, 그래서 여기 뭐 놓은 거 특별하게 없는 거는 그 사건 보고 할 수밖에 없고.
당연퇴직은 이미 앞에서도 봤던 거고, 형성적 취소재결도 앞에서도 봤죠. 그 다음에 뭐 이렇다 놓은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안내자 다 위헌가 된 거라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밖에 사실행위는 이거는 이제 나무 심는 거, 이거는 물리적 사실행위라죠. 단순 노동 같은 거. 그 다음에 군수가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거하고 이건 처분인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건 두밀분규 폐기조례가 처분이고, 그 이후에 직원 인사이동, 급식학교 변경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는 처분이 아니라 그 논리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고청심사는 법적인 정식 절차가 아니다라는 거고, 추첨도 뭐 주사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사실 행위죠. 그 다음에 서훈추천서 행사 불행사인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가능한 거, 확인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측량 표지설치, 이것도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하는 건데, 이것도 법적인 거 무관한 검사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 신고에 따라 단순히 수령한 거. 이건 수리가 아니라 수령이라는 물리적 사실행위죠. 비공식 행동작용, 명당 공표가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판례가 논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는 주민들에게 유유농지, 농사짓지 않고 놀리는 땅, 유유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인데,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한 행위는 이거는 통지를 단순 대행한 거다라고 봤죠.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 행사 불행사, 이거 홍범도 장군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청산리 전투하면 김자진 장군이고, 그 이전에 그 홍범도 장군하면 그 봉오동 전투라고 알고 있죠. 근데 893 다른 논점에 또 등장하는데 893 김자진 장군보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훨씬 많았어요. 893에 보면 맨 위에 그 사실행위 설치 판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인데,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원이 1,400명이고 김자진 장군은 고작 600여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김자진 장군이 완전 포위당해가지고 괴멸되기 직전에 그 포위망을 뚫고 구출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구 공이 커요? 홍범도 장군의 결정적 승리예요.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은 그 공산당 가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자진 장군의 부관 출신인 그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 이런 사람들이 그 나중에 독립된 후에 고위직 거치면서 김자진 장군의 공적을 일방적으로 과장하고, 홍범도 장군의 이거는 거의 그 은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축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아라 했던 건데, 진짜 안타까워요. 이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큰 전가를 오는 거는 김일성 장군, 이 작자도 한일 게릴라 투쟁을 했어요. 근데 고작해야 파출소 있죠. 경찰서도 아닌 파출소 습격한 뭐 그딴 정도예요. 그딴 정도인데,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의 최고의 공헌을 세운 장군이에요. 김자진 장군은 비교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재판까지 갔는데 다 각하됐죠. 이게 530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쪽 보면 일제치하에서의 국내외의 각종 독립운동에 참가한 단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거나 전시 배치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그릇 평가되게 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고,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잘못 알고 국가보훈상의 서훈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서훈추천권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서훈추천권 행사 불행사가 당연 무효임의 확인 또는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정보나 공법상 구체적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뭐 531에 통합을 하는 게 낫겠네. 어디로 가든
중복해서 또 볼 필요는 없게. 자, 그 다음에 경계 측량, 이거 단순 노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물리적 사실행위라고 그러죠. 그 추첨 보면 조금 의아스럽게 하는데,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 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에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의 뺑뺑이 돌리는 거,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고, 이렇게 하면 무슨 권리가 생기느냐? 뭐 별 그건 아니고, 밑에 보면 추첨됐다고 뭐 당첨 이런 게 아니라, 추첨에 의해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 처분할 때 그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면허나 면허 거부 처분을 하는 거지, 이 면허에 관한 어떤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논거 없는 거 넘어갑시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 조사실에서 수감 및 포송을 사행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받도록 하는 거, 이거 권력적이지 이게 비권력적이에요. 엄청나게 꼭 날개 꺾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뒤로 막 꺾어가지고 제압하는 거, 장난 아니지 이거. 그 다음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사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그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하고 감사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이 감사, 이거는 권력적 감사가 봤잖아요. 지금 감사 완전히 미친 망나니처럼 칼 휘두르고 있죠. 참 미친 놈들이에요. 미친 놈들. 쪽팔인지 모르고 지금 선무당 작두 타듯 하는데 작살 날 겁니다. 아마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사무총장이라는 놈 완전히 망나니 같이 생겨가지고 정입전에 고기나 썰놈이 공무원이 자격이 없는 새끼가. 그 다음에 그 소변 제출한 거, 이것도 강제로 한 거죠. 공권력 행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적인 마지막 행정지도인데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보면 해석이 가능한 건데, 건축허가 시에 도로폭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 했다고 도로지정, 이 도로지정은 뭐예요? 물적 행정행위예요. 행정지도와 행정행위는 전혀 별개의 작용이잖아요. 행정지도 했다는 것만 갖고 행정행위 발급했다? 전혀 별개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 나오고 세무지도, 권고권의원장, 뭐 이거 딱 보는 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외를 알아야죠. 표준약관 사용 권장은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를 부과한 거고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벌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면은 기억이 오래 가죠. 요망 요청 요구, 일단 뭐라 정리하고 요망 요청 요구. 근데 그 세 번째 거 성희롱 결정, 이거는 단순 권고가 아니죠. 19금 뭐 아니지. 그 19금하고는 이거 다른 사안이고. 그럼 여기 남녀 차별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의무와 관련된 145에서 인용했죠.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권장으로 받기 때문에 이건 중복된 거라. 기출주소가 왼쪽 페이지에 안 달아놨네. 그 다음에 경고 내 처분상 부정되는 거는 뭐 안 여정인데 인정되는 거 알면 되는데 이게 골 때려요. 이 교수가 실력이 있는 교수는 이 부정사례 세 번째 있죠. 서울특별시 감사규칙, 이게 나오면 이거는 행정지도예요. 근데 이 처분성 인정의 첫 번째는 경남 함양군의 사건이에요. 이게 비교를 좀 해야 돼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서면에 의한 경우는 행정지도로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죠. 파멸행위 등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 충실에 관한 공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죠. 이거 보면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와, 바로 위에 상관에게 싸우고 폭언, 욕설을 퍼부었다. 이야, 나 같았으면 이걸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그 단순 경고로 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상관했으면 정식으로 징계 해부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저로서는 용서 못해요. 근데 서울특별시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 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저거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이게 출제되는 게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서울특별시란 말이 안 나오면, 아니면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않으면 이런 말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 이러면 처분이다라고 그냥 그 외워야 돼요. 무식한 놈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경남 함양군 사건인데 여기에 규정이 달라요. 서울특별시 아까 저기하고. 두 번째 줄 보면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 그 다음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이것도 정식 문책경고는 두 번째 주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의 자격제한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고하지 아니한 자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이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저거하고 비교할 게 뭐라? 그걸 빼놨어. 저걸 빼놨네. 그 537하고 비교해야 돼. 537에 매매에 팔려있죠.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에 위법 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이거는 문책 경고장 상당을 보낸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왜냐면 얘는 운이 좋았던 게 그만뒀기 때문에 정식 문책 경고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네가 재직 중이었다면 네 과거의 행위는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다. 근데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 경고장 상당하는 경고장만 보내는 거고 정식 문책 경고 안 받는 걸 다행인 줄 알아라. 이거하고 구별되는 사안이에요. 상당자가 나오면 달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538에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경고. 이거 단순 경고가 아니죠. 인사자료 활용되고 이거 앞에서도 어딘가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 경고. 이건 뭐 단순 경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촉구 지시인데 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나오죠. 이게 종로구 사건인데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인데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 배경을 보면은 보고명령 및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위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사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그 시설의 장애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이거는 그래서 단순한 권고적으로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 지시를 하고 조치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있죠. 그 다음에 한 개인데 위법한 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 조각 구정. 이거는 맥락한 거 외워야 돼요. 아니 법지식이 없는 국민이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다른 걸 처벌한 미친 거 아니에요? 판례? 행정관청이 국토행관리법 소정에 토지거래계획 신고에 관해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지가로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하고 연결되는 건데 저거는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저거하고 비교할 게 673.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매매 판례 동그라미 1번 있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걸 믿은 경우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은 것을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 인정. 얘는 무죄 판결 나왔어요. 이거 540하고 비교해보고. 어쨌든 저기는 형사처벌되고 행정지대 믿고 따른 거는. 그러니까 저 행정지대 사건은 애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식 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게 전두환 대머리 정권이 국제그룹을 갖다가 완전히 해체시킨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전 청와대에서 그 재벌들 초대해가지고 재벌들 초대해서 만찬을 하는데 30분인가 늦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그래서 부산에서 김포로 왔다가 거기서 청와대 오는데 30분 지각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치자금, 불법 뇌물을 현금으로 줘야 될 걸 어음으로 줬어요. 여기서 완전히 찍혀버려가지고 보복당해서 해체된 사건인데, 자, 일단 이거는 요지를 음미할 게 있죠. 행정관청이 아니구나. 행정지도로 하면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고 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정활동인데,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려면 목적이 적법한 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거기 때문에 주식 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라면 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줄 보면 주주가 주식 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했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그 정부의 그 재무부 이재국장이 핵심 요직이죠. 이재국장. 국제그룹 정리 방안에 따라 이제 주거래은행 신한투자금융주식회 주식을 주거래은행이었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매각하도록 종용한, 말이 종용이지 협박한 거죠. 그래서 이건 위법성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거죠. 무인 조례 규정에 터져본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중대 명백한 건지 여부인데, 그 조례 규정이 무효라고 해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부가처분이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다. 이건 뭐 대부분 판결 나기 전에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청구 허용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 구체적 사례는 뭐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이건 뭐 행정지도는 안 되는 거죠. 처분성 부정. 헌법성 예외적 인정인데, 이거 학칙 시정 요구. 그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 당시에, 지금 교육부인데, 학칙 시정 요구. 이건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인데 예외적으로, 아까 다른 거는 아예 행정지도가 아니라고 봤던 건데, 얘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분립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행정지도이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행정지도라는 것만 알아보면 여기 뭐 요구잖아. 뭐 일단 행정지도. 손해전부인데 아까 그 국제거래 회차 사건 또 나오죠. 재무부 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라며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의 보고 지시를 받는 건 적법. 당연하죠. 이건 뭐 행정부 수반에 대한 보고는 적법인데, 근데 그 지도의 방식이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지시, 아까 종용 이러면 위헌이다.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한 거고,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행정지도 이러면 뭐예요? 적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손해가 발생했다. 이 국가배상의 요건은 손해발생 요건만 충족되면 되는 게 아니라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다른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니까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지금 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위법성 요건이 뭐 인용해주는 의미가 크지도 않은 건데, 위법성 없으면 안 된다. 자, 752에 있잖아요. 752에 그 중간에 로마자 4번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성인데 적법하면 이유권 충족이 안 되죠. 이건 해석이 가능한 판례다는.
그다음 행정기관에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익상계할 수 없다. 이 손익상계는 뭐냐면 손해와 동시에 이득을 얻은 것만 배제하는 거예요. 손해와 동시에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해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이익 이것만 이중으로 물어주는 거 막기 위해서 까는 거지 상계해서 까는 거지 손해와 무관한 다른 이득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고 여기 손해는 뭐냐면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고 이 손해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이득을 얻었다면 손익상계 대상이지만 이득을 얻은 건 뭐예요? 어업권 매각해서 얻은 거예요.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거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어업권 매각해서 이득을 얻은 거니까 저는 손해와 이익이 무관한 거니까 상계해서 이거 까고 줄 수가 없고 다 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해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거로 볼 수 없다. 굉장히 지역적인 거고면서 민법 논점이라 뭐 지금까지 한 번 철저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건 국회 8급이니까 변별력 높이기 위해서 출제한 거지. 그 일반 행정부 7구급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행정작용 자체는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에 관한 법적 규율, 행정절차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